우리가 상속세가 납부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기준시가로 받은 걸로 치는 거거든요. 상속세가 빵원이더라.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 근데 이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양도를 할 때 양도는 10억인데 10년 전에 상속받을 때 그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이에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이 7억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거군요.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볼 건데요. 상속세 개편안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상속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사람 한 명당 5천만 원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보통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기초공제 2억 플러스 한 명당 5천만 원 하려면 이 일괄공제랑 똑같을 경우에는 거의 한 자녀가 6명 정도 돼야 5, 6에 33억 플러스 2억 해서 5억 일괄공제랑 비슷해지겠죠. 근데 자녀가 6명 있어서 상속받는 경우는 요즘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새로 이제 개편안이에요.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개편안에 의하면 지금은 자녀 한 명당 5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15억의 재산을 상속을 해야 돼요. 지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15억의 재산을 상속할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3명일 경우에 일괄공제가 유리하겠죠. 2억 플러스 5천 곱하기 3명보다는 그냥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하니까 15억에서 5억 빼면 10억입니다. 이 10억에 대한 상속세 계산하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계산하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데 새로 바뀐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한 명당 5억이잖아요. 5억, 5억, 5억 해서 15억이 그냥 공제가 되니까 과표 자체가 없죠. 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가 많지 않을 때, 적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속세의 계산 방식인데 기존에는 유산세였어요. 유산세는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가 몇 명이고 뭐 배우자가 살아있고 돌아가셨고 이거랑 관계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고 과표를 잡아서 세금을 산출을 해낸 다음에 산출한 세금을 각각 그 재산을 받는 사람한테 분배해서 이만큼씩 납부해. 그리고 한 명이 납부 안 하면 연대 납부 의무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유산세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뀝니다. 유산 취득세라는 건 뭐냐면 자녀 입장에서 내가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표가 많이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재산이 15억이었다면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는 이 15억을 기준으로 상속 공제를 빼고 세금을 산출한 다음에 이것을 각 아들 3명한테 이제 나누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15억이라고 해도 자녀 3명이잖아요. 각각 5억씩 분배를 한 다음에 각각 5억을 갖다가 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산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상속 공제도 늘어났으니 낮아진 과표는 곧 낮아진 세율을 의미하는데 낮아진 세율에 공제 금액도 커졌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우자 공제가 변경이 되는데요. 배우자 공제의 대원칙이 뭐냐면 일단은 실제 상속분을 공제받는다요. 배우자.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통 먼저 돌아가시니까 남편과 부인이 함께 이룬 재산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대원칙이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분만큼 배우자 공제를 해준다. 다만 한도는 있다. 얼마냐? 예를 들어서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있죠.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위에 자녀가 몇 명 있고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법정 상속분과 30억 원 둘 중에 작은 것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30억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분보다 내가 배우자가 더 받았어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까지 되지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셔. 이게 이제 대원칙이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 5억 원까지는 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받지 않았어도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15억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부인은 한 푼도 안 갚겠다고 하고 자녀 셋이서 5억씩 상속받기로 해요. 이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는 유산세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15억 원을 갖고 우리 상속 공제를 적용할 때 자녀 공제는 아까 뭐 일괄 공제 5억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대전제가 상속 지분을 법정 상속분이나 아니면 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안 받잖아요. 배우자가 왜냐하면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 경우를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이게 기존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정한 거는 10억 원까지는
경우에는 배우자 같은 경우 우리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 3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법정 상속분을 보니까 한 8억 정도 돼요. 자녀들이 좀 많아갖고. 그래서 8억 정도 상속인데 실제로는 1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원칙이 배우자가 받은 금액을 상속 공제를 하되 법정 상속분과 30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좀 전에 어머니가 받을 상속 공제 한도가 8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받은 거는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8억이 한도라서 배우자 공제는 8억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서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10억 원까지는 배우자 공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는 자기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게 10억 원을 넘지 않으니까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되는 요게 새로 바뀐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속세가 납부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기준시가로 받은 걸로 치는 거거든요. 상속세가 빵원이더라.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 근데 이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양도를 할 때 양도는 10억인데 10년 전에 상속받을 때 그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이에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이 7억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 1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을 때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그 상속세 신고의 원칙은 시가죠. 기준시가가 아닙니다. 시가입니다. 그래서 시가를 뭐 감정평가 받든 주변에 매매사가로 하든 해서 그 당시에 시가인 7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놨어요. 그럴 경우엔 취득가액이 7억 원이죠. 어찌됐든 간에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가로 신고를 상속세로 해놓은 거예요. 나는 7억 원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10억 원에 팔게 될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3억 원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가로 적용해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상속세를 그냥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속세도 신고하고 취득가액을 높여놓고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 양도에 대비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